주권 정부에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근데 원고 써놓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요약 정리를 잘 하신 거예요? 네. 써놓고 읽은 것 같지 않은데? 요약을 하고 반복 연습하였습니다. 아니, 예, 정말 핵심적으로 요약된 걸 또 요약을 하셨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훌륭하십니다. 7분에 맞춰야 된다고 해서. 아, 그러세요? 네. 네. 아주 준비를 잘 하셨습니다. 예. 네, 라이브를 고려하여 7분에 잘 맞춰주신 박인규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심의안 건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언을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손을 들어주시면 네,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네, 우리. 이제 일단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근데 요즘 이제 중국 국가에서 민간과 정부 합해서 1년에 R&D를 얼마 썼나 뭐 최근에 보니까 한 5천억 불쯤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예산만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GDP 입장에서 중국의 한 12분의 1쯤 되니까 우리가 R&D를 많이 할애해도 아마 총 예산으로 보면 한 10분의 1,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어떻게 R&D를 할 건지 되게 중요한데, 이제 지표가 이제 효율성하고 효과성이 있는 것 같아요. 효율성 지표는 커버리지가 얼마 됐냐, 또는 성공률이 몇 프로 됐냐, 이런 건 이제 효율성이고, 효과성은 정말 임팩 있는 사업을 만들었느냐, 이런 게 효과성인 것 같거든요. 이게 어느 하나가 일방적으로 앞서야 되는 건 아닌데, 효과성이 제가 보기에는 효율성보다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예전에 에트리에서 디지털 교환기 만들 때, 그때 이제 국가가 중심이 돼가지고 에트리하고 그때 이제 삼성, 금성 같은 기업체까지 다 들어와서 정말 국가적으로 일을 추진을 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아날로그 교환기가 없이 디지털 교환기를 개발한 첫 번째 나라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만 보면 TSMC도 결국은 국가 주도가 돼서 그때 산업기술연구원인가 여기서 이제 R&D 투자를 하고 그 결과로 TSMC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R&D 투자를 할 때 이게 정말 임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도전적인 과제인가, 그리고 이렇게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업화까지 되려면 이제 로드맵이라든가 또는 뭔가 조직이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분산된 관리 체계로는 일이 잘 안 되니까 그런 큰 과제를 만들었을 때 기업으로 치면 최고 경영자와 관련된 그런 사람, 누군가 한 사람이 끌어갈 수 있게 하는 체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에트리 그때 성공 사례를 보면 그때 참여한 사람들한테 정말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참여한 사람들이 성공하면 그런 파격적인 인센티브 설계까지 되면 그게 이제 나중에 과학기술인의 지금은 솔직히 매력이 없거든요. 과학기술 인력이라는 게. 그런 매력을 줄 수 있는 포인트까지도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토론을 좀 하기 위해서 제가 모르는 게 많았어요. 지금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연구개발 결과를 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되고 있지 않아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예전에 이제 디지털 교환기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연구수당, 또는 주택이라 이런 지원까지도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유학 같은 특전도 많이 주어졌고, 그리고 다른 것도 있지만, 그때는 이제 국가 사업이다 보니까, 그 일을 참여하는 사람 자체가 어떤 국가적인 명예인 게 됐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약간 좀 포인트가 다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상용화하는 거는
그 R&D를 하고 있는 주체, 그러니까 뭐 법인이든 연구기관이든 이런 데가 하는 건 허용이 되는데 거기에 소속돼서 보수를 받고 일하는 연구원들은 독자적으로 뭘 할 수는 없는 거죠. 허용돼 있는 거니까. 그건 출연연 쪽에서 거기 연구에 참여한 보수를 받고 참여한 개인들도 그걸 뭐 상업화하거나 이런 예, 거 허용. 국가 R&D에 참여한 연구원이 거기서 나오는 지식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창업할 경우에는 그 출연 기간에 자기가 연구한 거기서 IP를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요. 그 기술 더 심화시켜가지고.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뭐 승인을 받거나 뭐. 그거는 기관 자체 내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그 국가에서 그걸 장려하는 정책에 의해 가지고 간단한 창업심의위원회를 통과할 경우에는 뭐 원활하게 창업이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고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동인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게 제일 강력한 동인이잖아요. 예. 예? 그 인센티브라고 하는 게 뭐 해서 나한테 남는 게 있어야지. 그건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했던 그러니까 뭐 창업이나 상용화하거나 이런 걸 허용해 준다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집을 한 채 주든지 뭐 아니면 연구비의 몇 % 아니면 그로 인해서 얻을 편익에 일정 비율을 준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세요? 그런 것도 이제 큰 네. 매력을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그거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좀 어때요 그 문제는? 예, 대표님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연구 성과 기간을 땡겨서 하게 되면 그 남는 돈을 인센티브로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그거보다는 빨리 끝내는 것도 물론 인센티브인데 더 깊이 있게 예를 들면 연구를 하다 보면 꼭 그게 아니고 약간 뭐 벗어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같으면 연구 과제에 집중하니까 안 해버릴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역사적으로 정말 유용한 물질 발견이나 이런 건 전부 다 부수적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연히 부수적으로. 근데 그런 걸 권장하려면 지금 고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 방식을 좀 더 다양하게 획기적으로 할 필요는 있겠네요. 아이디어는 어떤 거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현장에 계시니까요. 뭐 여러 가지가 막 있는데 그 연구원들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방법. 네.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창업의 길을 가게 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있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창업에 갔을 때 요즘 이제 걱정하는 것들은 실패하면 어떡하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창업은 한 50, 아니 70, 80%는 한 90%는 실패한다고 봐야죠. 근데 실패했을 때 어떻게 되지에 대한 설계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예, 그런 조치도 되게 실패할 때 복귀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뭐 예, 그런 거죠. 그런 것도 되게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이유를 보면 뭐 임금 차이도 사실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국내에서 창업을 했을 때 뭐 이제 뭐 스탁옵션이나 이런 걸 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스탁옵션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과세를 좀 조절해 준다거나 해서 그 성과가 실제적인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문제는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다른 분들도 의견을 좀 한번 내봐 주시죠. 괜찮은 안이 있으면. 제가 대학 쪽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전 세계 모든 대학들은 그 특허를 내거나 지식재산이 생기면은 직접 창업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기술 이전을 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필요로 하는 회사에다가 기술을 공여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외국의 유명한 대학들은 심한 경우에는 뭐 예산 전체에 대학이 소유한 예산 전체의 10% 20%를 그걸로 충당을 하는 뭐 때에 따라서는 조 단위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수입이 생깁니다. 그러면 수입을 어떻게 배분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보통 수입을 배분하는 그 수혜자가 세 개입니다. 대학 전체 아니면 교수가 소속한 학과 그리고 교수 개인. 그렇게 해서 대개 1대1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 단계여서 개인한테 제일 많이 주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한 70%까지도 수입의 70%까지도 그 발명가 개인에게 그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를 채택한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더 유용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용하죠. 개인한테. 그러니까 그게 꽤 배당을 많이, 그러니까 기술 이전에서 금액이 많이 들어오는 발명을 하거나 특허를 보유한 그런 개인에게는 대단한 이게 인센티브가 되고 모티베이션이 되고 그래서 그런 연구에 많이 몰두를 하고 집중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소위 지적재산권 소유자는 누구예요?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국가인데 그거를 이제 국가에서 공공연구비로 드린 그것을 국가 소유인데 그 국가가 대학으로 그걸 이양을 했습니다. 대학이 소유를 할 수 있도록. 지금은 다 넘어가 있어요? 넘어갔습니다. 그 대학 기관이 연구기관에게. 기관을 넘어갔는데 그 대학에서 다시 그 수입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70%를 지급하는. 지금 그럼 대학은 그런데 다른 연구기관도 다 연구기관 주련도 마찬가지고요. 주련도 마찬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좀 대통령님께서 가장 큰 인센티브가 뭔가 하고 질문 주셨는데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우리 연구자들하고 얘기 네. 많이 해보면요. 실제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어떤 과제에 자기가 참여하는데 3년 프로젝트로 우리가 모든 그 기획을 해가지고 평가까지 다 받았는데 정말 자기가 밤잠 안 자고 열심히 해서 뭐 한 1년 반 만에 완성이 됐다.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1년에 10억씩 30억이 보장이 돼 있는데. 근데 지금 이번엔 도입 안 되잖아요. 네. 이번에는 아예 그냥 그 자유롭게 다른 연구에서 전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예, 본인이 그 나머지 돈을 다 본인한테 가면은 저는 이미 오래 하기로 했대요. 미리 힌트를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네. 그게 의미는 있는데 정말 이제 그 큰 과제를 성공했을 때 오는 그런 빅머니는 그래서 이제 효과성을 진짜 만들려면 정말 큰 과제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뭐 좀 외람되긴 한데 그런 사업을 성공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할 때 인센티브를 처음에 디자인하거든요. 그래서 네. A는 뭐 예를 들어서 100억이 생기면 20억 넣어. 뭐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그런 식으로 큰 과제를 성공했을 때 인센티브가 누구한테 얼마가 들어갈지.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그러니까 그 해야 된다는 건 다 공감하는 거고요.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좀 더 거기 관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가장 강력한 연구 동기는 자기 이익이죠. 물론 뭐 역사에 대한 사명감도 있고 인류에도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데서 이게 좋겠다는 구체적인 안들을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어요. 원론적인 얘기야 뭐 우리가 다 동의하니까요. 저도 좀. 네. 일단 기술료라든가 그 소득이 발생했을 때 연구자에게는 절반 정도가 배분이 되기 때문에. 현재? 예. 그렇기 때문에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절반 정도 배분하는 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좀 많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를 어떻게 할 거냐가 사실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위 특허를 받았다, 그 연구를 해서. 그러면 특허를 팔았을 때 객관적 가치의 절반을 연구자가 취득하는 거고 상당히 큰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늘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나머지 절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나머지 절반이 그 연구기관이 아주 자율성을 가지고 더 큰 어떤 목표를 위해서 연구개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자율성을 나머지 50%를 가지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미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닌가, 이론적으로는? 상당 부분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지적재산권이 아예 연구기관 자체에 귀속이 되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절반은 연구자한테 주고 절반은 그 연구기관 자체에 귀속되니까 그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론적으로? 이제 막상 쓰려다 보면 좀 제약이 좀 있는데 이제 어쨌든 누가 잔소리예요? 연구 개발이 일단 되는 것은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서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은 그냥 연구기관의 자율성으로 맡겨놓으면 연구기관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장 효율적인 쪽으로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 제도적 제약이보다는 기관 내 문제 같아 보이는데요. 각 연구기관 내 문제 아니고. 정부에서 그 통제하거나 뭐 제약을 가지는 않는 거 아니에요? 예, 저희들의 가이드라인은 그것을 인건비로 쓴다든지 경상경비로 쓰는 경우는 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없애달라 그 말인 거예요? 아니 뭐 솔직하게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게 해달라. 예.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